안녕하세요. 기억신당 전성균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첫날에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는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주겠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를 무서워하는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킨 이유가 그것들을 논평하기보다는 이준석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개혁신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영상을 같이 듣고 나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요즘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AI 도구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당원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은 그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오랜만에 한번 글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회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미국 출장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드릴 말씀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아쉬움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것에 대한 포부가 제 마음 한 곳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원들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참 차분하게 말씀 안녕하세요, 잘하세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저는 마치 거대한 산맥 앞에 선 듯합니다. 그 험준함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정상에 꼭 오르겠다는 도전 의식과 열정에 가슴이 뜁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직후는 거대 양당의 거대한 벽을 느낀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을 때 마음가짐은 거대한 산맥을 보는 것 같고 그 험준함에 두려움도 느끼지만 오르고 싶은 도전 의식이 생기고 막 가슴이 뛴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후에는 우리 개혁신당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했다면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을 때 저 거대한 산맥 같은 저 거대 양당을 극복하고 두렵지만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면서 결국은 정복해 나가겠다라는 도전의식이 열정이 띈다. 아주 들으면서 저도 열정이 같이 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좋은 지난 인트로예요. 몇 달간 전임 당대표의 일탈 속에서도 당과 당원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천하람 원내대표 이하 원내지도부와 최고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오해와 비난에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해졌고 우리의 생각은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뇌와 땀방울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바로 내용 사태에 대해서 전임 당대표의 일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2기 지도부에 대한 고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걸 듣고 있는 우리 개혁신당 당원분들에게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2기 지도부도 고생했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들의 가치라든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다.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좀 위안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에 많이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체와 맑은 이성을 갖기 위해선 많은 유혹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달콤함과 안락함을 멀리하고 땀 흘려 운동하며 신체를 단련하듯 정당도 건강한 정신과 이념을 지니기 위해서는 고통과 혁신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육을 통증과 파열을 그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정당도 세심한 고찰과 뼈를 깎는 자기 반성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포퓰리즘 그리고 자극적인 정쟁을 경계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대구시당에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달콤한 유혹, 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윤리를 통해서 대구시당 위원장이 그 탈당 공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높은 수위였는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달콤한 유혹에도 벗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질 개선해야 되고 우리 당이 변해야 되고 아픔이 있지만 누군가를 같이 고생한 사람들의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통을 겪든 우리 정당이 올바른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해야 되고 개혁신당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워딩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고된 길을 걷더라도 국민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관성과 모순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움과 열정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창당 이후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총선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에 당으로서 체력을 기를 시간도 없이 또 때로는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지 못한 채 연대를 추진해야 했고 우리가 실제로 축적한 힘에 비해서 강한 메시지를 반복하게 내야 했습니다. 이게 참 요약된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길게 풀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정도 없이 체력을 기르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러니까 체력은 정당 지지율이라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고, 의견 충돌은 아마 당 내부의 갈등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갈등들이 생기면서 그걸 정리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당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포지션으로 갈 뻔했고 그래서 결국은 거대 양당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고 반복하게 내야 됐다. 강한 메시지를 반복하게 내다 보니까 이제 젓가락 발언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낼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비만한 고양이가 아니라 날렵한 호랑이가 언젠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포효에 걸맞는 실력과 힘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참 남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 들으면서 지금 다시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항상 우리 개혁신당은 구호가 앞서지 말고 정책이 따라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의 포효는 외치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실력이 받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호도 좋고 외침도 좋고 우리가 정치 개혁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참 뼈아픈 저에게 참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요. 보다 진짜. 일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렸던 판단은 불행하게도 모두 옳았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 대한민국에 큰 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정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앞날에 대한 우리의 우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석과 비판을 넘어 논리적 귀결을 갖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국민께 뚝심 있게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이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를 뽑았던 이유 절박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들의 예상은 다 맞아왔고 이재명의 포퓰리즘도 여전히 그대로 하더라라는 것이면서 우리는 이제 국민들께 뚝심 있게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아마 예시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설명했었는지. 신냉전 시대가 왔습니다. 외교 전략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과 우방국과의 공조는 앞으로도 우리의 든든한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관세 협상이 좀 뜨거우니까. 개혁신당은 외교의 측면에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 제도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우리는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그리고 선제적 재정 투입이라는 전공법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재정 투입이라는 정거법을 제안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 609조였는데 그거는 결국은 국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러면 세금을 쓰자는 거냐?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쓰면은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세금으로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 재정 투입이라는 얘기는 지금 기성세대, 그죠? 어르신분들께서 내고 계신 세금을 통해서 부족분 609조를 내자.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떠밀지 말고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우리 세대들이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가 좀 더 세금을 내더라도 우리가 감당하자.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것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같이 확실하려면은 개혁신당은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 국민연금 아젠다를 세게 가져갔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우리 개혁신당을 많이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속에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진료에 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속에서 과잉 진료를 추구하는 의료 스캐빈저들도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 교육 현장도 우리는 짚어야 합니다. 악성 민원과 교육 지도 부재로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탈과 갑질을 권리인 양 포장하는 일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존 정당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들은 각자 400억 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썼습니다. 우리는 28억 원으로 치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민주당은 545억 원을 썼고 국민의힘은 450억 원을 썼는데 우리 개혁신당은 28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적으로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우리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대표도 이렇게 28억 원으로 적게 대선을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개혁신당에서 선출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승부할 수 없고 물론 부자면 상관없겠지만 조직이나 돈으로는 거대 양당을 상대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떤 혁신들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우리는 매 선거마다 수백억 원씩 부족한 조건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병력이 10배 많은 상대와 평지에서 싸운다면은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한 지형, 적절한 시간, 그리고 최적의 전략을 찾아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새로 뽑아주신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고독하며 강단 있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익숙함을 거부하고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던 것처럼 뜻밖의 전략으로 허를 찌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바다를 봉쇄했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온라인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이 선수로서 선거를 이끄는 것과 감독의 입장에서 선거를 이끄는 것은 많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선거를 이끌었을 때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 압승을 하기도 했었죠. 대통령 선거도 이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감독으로서 유리한 진영,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허를 찌르는 한일발처럼 허를 찌르는 작전들을 많이 보여주겠다라는 포부인데 지방선거를 출마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른 정당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하겠습니다.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 가입만으로 당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시도당 당사 운영 등에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당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 활동 중심으로 당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수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일정 당원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00% 직선제로 선출하겠습니다. 제가 보이네요. 눈을 감을 때 스탑을 한 겁니다. 눈을 뜬 겁니다. 이게 눈이 원래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도당 위원장이 단일로 하면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렀기 때문에 당의 규모가 커졌고 다른 큰 정당들도 역시 시도당 위원장들은 대부분 직선제로 뽑기 때문에 우리 정당도 시도당 위원장들은 직선제로 하겠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재를 모아 두려움 없이 정치에 그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만 올해 안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300만 원 이내 예산으로 선거를 칠 수 있도록 AI 기반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와, 3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른다. 기초의원 광역을 3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혁신이기도 하지만 개혁신당에게 지방선거를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300만 원 있으면은 출마할 수 있어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캠프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아니죠. 후보가 돼보지 않은 이상은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기초의원이 되고 싶어, 광역의원이 되고 싶어. 그러나 돈이 얼마 들지 모르겠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당 문을 잘 두드리지 못하는데 딱 300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주니까 이걸 보고 개혁신당은 300만 원이면 충분하네? 그럼 나는 개혁신당으로 한번 나가볼까? 이런 좋은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충격이긴 해요. 참신합니다. 우리 당은 다른 당이 할 수 없는 도전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공천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여의도나 시도당까지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겠다는 얘기죠. 필요한 경우에 면접 역시 화상으로 진행해서 정말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 사람들도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덜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우리 개혁신당이 문을 두드려라.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같아요. 지금까지 관성처럼 해왔던 것들 과감히 바꿔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정당 정치의 모든 것을 나사 한 조각부터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을 바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정치를 완전하게 바꿔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는 그 기대에 꼭 부응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수락연설을 들었는데 그 전에 마지막 연설에서는 당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보통 쉬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
아마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어딜 떠나거나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쉬지 않고 다시 한번 대표가 되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것이 참 멋있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책임질 같이 지고 싶다. 그 무게를 함께 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거대한 산맥을 걷는데 그 험준함에 두렵기도 하지만 가슴이 뛴다, 열정이 뛴다라는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 험준함 여러분들과 함께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BGM을 깔 수 있으면 오르막길을 참 깔고 싶네요.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전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